안녕하세요, 조널마킹입니다. PL 빅6 결산 특집. 오늘은 리버풀의 시즌을 결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장 시간을 기준으로 한 베스트 11입니다. 키퍼는 알리송, 백퍼에는 로버트슨, 파비뉴, 필립스, 아놀드가 가장 많은 출장 시간을 부여받았습니다. 리버풀의 백포에서 주목할 점은 센터백 라인인데요. 주전 센터백인 반다이크는 리그 5라운드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시즌아웃 부상을 당했고, 조고메스 역시 리그 8라운드 이후 시즌아웃 부상으로 주전 센터백 2명이 이탈했습니다. 또한 마팀 역시 잔부상과 20라운드 이후 시즌아웃 부상을 당하면서 주전 센터백 3명이 이탈하는 불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파비뉴는 미드필더임에도 불구하고 트랜스퍼 마켓 기준으로 공식전 42경기 중 24경기를 센터백으로 소화하며 센터백으로 더 많이 출전했고, 필립스는 마팁이 부상당한 이후 후반기부터 중용받기 시작하면서 리버풀의 암흑같은 불운 속 희망이었습니다. 미드필더에는 베이날돈, 티아고, henderson이 가장 많은 출장 시간을 부여받았는데, henderson과 티아고 역시 부상으로 많은 경기를 소화하지는 못했고, 공격진에는 마누라 라인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리버풀의 베스트 11을 보면 전체적으로 출장 시간이 적은 걸 알 수 있는데, 이는 2021 시즌 리버풀이 얼마나 부상에 시달렸는지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리버풀은 시즌 초반 비교적 괜찮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커뮤니티 실드에서 아스날에게 승부차이 끝에 패배하긴 했지만 리그 2, 3라운드 첼시와 아스날을 상대로 모두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후 EFL컵 아스날전 패배와 아스톤빌라에게 2대7로 대패하는 충격적인 결과를 보이기도 했던 리버풀인데, 리버풀은 리그 5라운드 에버튼과의 무승부를 시작으로 리그 17라운드에 사우스햄튼에게 패배하기 전까지 리그 12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며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버풀의 시즌 암흑기는 사우스햄튼전 패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리버풀은 시즌 초반 주전 센터백인 반다이크, 고메스의 시즌아웃 부상과 마팀 역시 잔부상으로 센터백 라인이 무너졌는데요. 또한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티아고, 챔벌레인, 케이타 등 미드필더진에도 부상이 많았던 리버풀입니다. 시즌 초반에는 이 대신 잇몸으로 잘 버텼던 리버풀이지만 소튼전 패배를 포함해 12경기에서 3승 1무 8패를 기록하며 리그 1위에서 리그 8위까지 떨어질 정도로 정말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홈 68경기 무패 행진이 번리에게 발목을 잡히면서 기록이 깨지게 되었고, 홈 8경기 무승 행진과 번리전을 기점으로 리그 홈 6연패를 기록하는 등 최악에 가까운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행히 리버풀은 리그 28라운드 울버햄튼전을 기반으로 경기력을 끌어올렸습니다.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 레알 마드리드에게 합계 스코어 3대1로 떨어지긴 했지만 리그 10경기 8승 2무를 기록하며 리그 3위로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리그 36라운드 웨스트 브로미치를 상대로 힘겨운 모습을 보였는데, 후반 추가 시간 마지막 코너킥 찬스에서 알리송이 헤더로 득점을 터뜨렸고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리버풀에서 가장 중요했던 선수는 역시 살라였습니다. 2021 시즌 마네의 급격한 폼 저하와 필르미누에 이어지는 부진으로 마누라 라인 중 살라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던 리버풀이었습니다. 살라는 이번 시즌 코로나 이슈로 한 경기, 리그컵 3라운드 링컨시티와의 경기를 제외하면 모든 경기에서 출장했고, 주전 공격진에서 살라만이 꾸준한 활약을 해줬습니다. 살라는 공식전 51경기 31골 6도움을 기록했고 리그 37경기 22골 5도움으로 득점왕에는 오르는데 실패했으나 득점왕인 케인과 한 골밖에 차이나지 않을 정도로 치열한 득점왕 경쟁을 했습니다. 또한 살라는 PFA 올해의 팀 선정과 리버풀 올해의 선수, PFA 팬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에 선정되며 2021 시즌에도 큰 역할을 해준 살라입니다. 힘들었던 시즌을 보낸 리버풀에서 파비뉴와 필립스는 살라와 함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파비뉴는 미드필더임에도 2021 시즌 센터백으로 더 많이 출전했는데요. 앞서 베스트 11에서 언급했듯 공식전 42경기에서 24경기나 센터백으로 출전해 반다이크를 대체하면서 수비진의 리더가 되어줬던 파비뉴입니다. 또한 3선으로 복귀했을 때도 티아고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티아고의 영향력을 올려주는 데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파비뉴 역시 부상 이슈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파비뉴는 2021 시즌 부상으로 10경기를 못 뛰었지만 출전한 경기들에서는 꾸준한 활약으로 리버풀의 부상 악령에서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필립스는 공식전 20경기, 리그 17경기밖에 소화하지 않았지만 중요했던 선수로 뽑은 이유는 후반기의 활약인데요. 전반기 리그 5라운드까지는 명단에도 들지 못했고 전반기 리그 출장한 경기가 3경기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경기를 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후반기 마팁이 부상으로 이탈한 이후부터 중용받기 시작하면서 주전으로 도약했는데요. 필립스는 느린 발이라는 단점이 있지만 뛰어난 예측 수비와 큰 키를 활용한 제공권으로 주전들이 이탈한 센터백 자리에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반면 공격진에 배치된 마누라 라인 중 마네와 피르미노는 최악의 시즌을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마네는 19-20 시즌만 해도 공식전 22골과 12개의 도움, 리그 18골과 9개의 도움을 기록했고 18-19 시즌에는 공식전 26골 5도움, 리그에서는 22골로 같은 팀 살라와 함께 공동 득점왕을 기록했던 마네입니다. 하지만 2021 시즌 마네는 공식전 16개의 골과 9개의 도움, 리그 11골 8도움으로 스탯은 준수해 보이나 경기에서의 영향력이 급격하게 줄어든 모습으로 팬들에게 많은 비판을 샀습니다. 이러한 마네의 부진과 더불어 피르미노 역시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피르미노는 골을 많이 넣지 못하더라도 양쪽 윙포워드인 살라와 마네의 조력자 역할을 해주고 공격 전개에 큰 영향을 끼치면서 스텝보다는 경기 영향력이 큰 선수인데요. 다만 19-20 시즌부터 부진이 시작되더니 2021 시즌에는 부진이 더욱 커지면서 조타에게 주전 자리를 내줘야 한다는 팬들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피르미노는 공식전 48경기 9골 9도움으로 스탯도 저조하고 경기 영향력도 저조해지면서 리버풀 공격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선수였는데 이제는 조타에게 주전 자리를 내줘야 하는 피르미노입니다. 리버풀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보면 우선 좋았던 점은 챔스 진출입니다. 리버풀은 크리스마스가 지날 때까지만 하더라도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1월 초 사우스햄튼전 패배 이후로 부침을 겪기 시작하면서 리그 8위까지 떨어졌었는데요. 부진은 있어도 몰락은 없다라는 말이 있듯 리버풀은 후반기에 부진을 딛고 일어났고 리그 마지막 5경기에서 5연승을 기록하며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따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반면 아쉬웠던 점은 부상입니다. 특히 주전 센터백들의 시즌 아웃 부상이 타격이 컸고 시즌 초반 조커로 좋은 활약을 했던 조타는 시즌 중반 부상으로 3달 동안 이탈했고 큰 기대를 안고 영입한 티아고는 시즌 초반에는 부상으로 많은 경기를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중원의 핵심인 핸더슨 역시 후반기 부상으로 리그 26라운드 이후 단 한 경기도 출전하지 못했고 겨울 이적 시장에서 급하게 임대로 데려온 카벅도 시즌 막바지에는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챔벌레인, 케이타 등등 많은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2021 시즌 부상으로 힘든 시즌을 보냈던 리버풀입니다. 현재 리버풀은 핸더슨과 반다이크를 비롯해 조직 선수들이 많이 부상해서 복귀했는데요. 다가오는 다음 시즌에는 리버풀이 부상 때문에 고생하지 않고 우승에 도전하길 바라며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